학생들에게 소개 연설을 해준다. 그 다음 캠프아웃 동안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사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팀으로 나뉘어 매일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토츠키 동문들이 평가할 것이다. 동문들이 학교에 남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테스트를 통과한다. 하지만 하나의 과제를 실패하면 학교에서 퇴출된다. 토츠키 동문들이 그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평가하러 온다는 말을 듣자 모두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샤펠은 여러 명의 토츠키 동문들을 소개하고 무대로 초대한다. 동문 중 한 명이 스마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그의 주의를 끈다. 그가 주의를 기울이자 그는 그를 퇴출시키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 이유를 설명한다. 퇴출시키는 사람은 악명 높은 마스터 셰프 고주루이며 그는 학생이 사용하는 시트러스 향의 향수가 음식의 향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는 셰프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메구미는 또 다른 마스터 셰프 고투다가 메구미에게 다가와 그 자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말한다. 곧 여성 마스터 셰프 히나코가 메구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만지작거린다. 곧 그들 모두 무대로 돌아오고 학생들은 신의 기술을 가진 1급 셰프 도지마 진을 보게 된다. 곧 긴이 마이크를 잡고 샤펠의 말을 설명한다. 그가 끝나자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그룹으로 가라고 조언한다. 모두 흩어져서 그룹으로 들어간다. 스마는 메구미와 짝을 이루고 히나코가 감독으로 있는 F조 훈련장에 배치된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학생이 나타나 스마의 발을 밟고 미니 요리 대결로 도전하고 위협한다. 히나코가 싸움을 멈추고 바삭한 크래커를 열며 모두에게 과제를 시작하라고 독려한다. 학생들은 재료 테이블을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히나코는 그들에게 울타리 안의 숲과 강으로 가서 그녀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위해 무엇이든 수확하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의 주방에서 원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리를 준비할 시간은 2시간이니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방을 급히 나가고 스마의 도전자는 히나코에게 그들의 음식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한다. 히나코는 그에게 맛만 보러 왔다고 실망을 준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남자와 그의 여동생은 재료를 가지러 나간다. 스마와 메구미도 뒤따라 강해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른다. 다행히 그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고 스마는 큰 자비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을 다시 현장으로 가져간다. 그곳에서 그는 오리 시체를 들고 있는 도전자와 마주친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생선을 가져온 것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온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공간을 만들고 모두와 그의 형 이사미에게 오리를 멋지게 나누어 패킹 닭 요리를 만들게 한다. 메구미는 두 남자아이들이 인상적인 요리 실력을 보여주자 감탄한다. 그의 오리가 요리되는 동안 그 남자는 자신을 타쿠미 알딘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형 이사미 알딘이라고 소개한다. 둘 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 레스토랑 트라토리아에서 일하다가 요리를 더 잘 배우기 위해 여기로 보내졌다. 그는 스맥의 연설 당시 한 말을 떠올리게 하며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그는 맷자루나 칼을 휘두르며 그들의 살사 야채를 썰어 요리를 완성한다. 그들은 가장 먼저 마무리하고 강색에 내놓는다. 히나코는 그 요리를 한 입 먹고 즉시 가수가 품에 안겨주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학생들은 조금 불안해하며 타쿠미가 일본 요리를 준비하는데 이탈리아 테마 재료를 썼다고 비난한다. 타쿠미는 자신이 사용한 모든 재료를 설명하며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일본 테마 재료들이었다. 설명이 끝나자 히나코는 형제들을 통과시킨다. 그동안 이리나와 그녀의 파트너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과제를 통과한다. 약 3년 전 이탈리아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타쿠미와 이사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팬들에게 초대를 받았다. 한편 그들의 아버지와 삼촌은 타쿠미와 그의 형 이사미를 일본의 요리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는 아들에게 새로운 라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현재 그의 주방이 그에게 주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싶어 한다. 처음에 타쿠미는 반대했지만 그의 삶이 좋았던 만큼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간청에 굴복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로 간다. 그는 무대에서의 그 대담한 연설 이후 처음으로 스마를 만나고 그의 말을 믿겠다고 약속한다. 요리를 마치고 히나코가 그것을 시험한 지 몇 분 후 타쿠미는 스맥에 돌아서서 선생님을 위해 좋은 요리를 하라고 도전한다. 히나코는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요리를 평가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대회의 조건을 제안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진다면 승자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마는 조금 어색해하지만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히나코에게 제공할 최고의 요리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메구미에게 가져올 것들을 적어둔다. 그가 끝내고 히나코에게 돌아서서 나중에 요리를 내놓기 위해 그녀의 크래커를 가져간다. 그는 크래커를 타쿠미의 손에 놓고 요리에 사용할 재료를 얻으러 밖으로 달려간다. 스마와 메구미는 숲에 도착해 야생 닭들에게 공격당한다. 스마는 닭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둥지에서 발견한 알 3개를 훔친 후 여전히 숲에 있는 메구미와 합류한다. 그 사이에 히나코는 다른 학생들이 내놓은 거의 모든 것에 실패한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들이 계속 제공하는 생선 요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학생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더 창의적으로 요리하라고 조언한다. 모두 문 밖으로 달려나가 숲에서 재료를 계속 찾아 나선다. 그동안 타쿠미는 유키이라 스마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한다. 상황을 보니 타쿠미는 스마가 자신의 요리를 하기를 원했으며 그와의 치열한 대결을 원했다. 스마는 몇 분 후 재료를 가지고 도착하고 타쿠미는 그에게 화가 나 있다. 타쿠미는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만 스마는 아직 그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타쿠미에게서 크래커를 모아 요리를 시작한다. 메구미는 마스터 셰프와 함께 일하며 그의 모든 지시를 따르며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한다. 몇 분 전 스마와 메구미는 튀긴 강 물고기를 요리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히나코의 크래커를 모아 물고기에 사용할 빵을 만들고 일본식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인 강 물고기 필레를 멋지게 만든다. 히나코는 물고기를 한 입 베어 물고 물고기의 모든 맛, 바삭한 식감, 그리고 빵가루와 소스의 맛을 경험한다. 그녀는 그들의 사이드 요리도 살펴보는데 그것은 튀긴 채소와 매우 비슷하며 강에서 인어에게 애무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스마는 자신의 요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의 라이벌인 타쿠미마저 감동시킨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히나코는 두 요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판결을 내린다. 결국 그녀는 스마와 메구미를 통과시킨 후 두 요리를 평가한다. 그녀는 수업을 마치고 남은 두 사람을 향해 승자를 발표한다. 그녀가 승자를 발표하려고 할 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동료의 전화를 받아 세션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꾸중을 듣는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두 팀 모두를 평가하지 않고 모두를 퇴장시킨다. 이로 인해 타쿠미는 매우 화가 나서 스마를 향해 언젠가는 그를 짓밟겠다고 위협한다. 몇 분 후 그들은 모두 버스에 타고 호텔로 돌아간다. 버스 안에서 타쿠미는 스마 옆에 앉아 그가 예전에 준비했던 요리를 생각한다. 한편 스마는 그의 새로운 라이벌에 대해 조금 생각하며 그를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극지 스타호스텔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모여 그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키는 그녀의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즐거움만 있음을 설득한다.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니었다. 모든 학생들은 보디빌더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들의 강사는 50인분의 스테이크 저녁 세트를 만들고 보디빌더들에게 제공하라고 말한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의 저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음식을 다 요리하는데 60분이 주어진다. 즉시 그는 말을 멈추고 모두가 도망가며 배고픈 보디빌더들을 위해 50인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닌다. 츠마는 이게 그냥 산책처럼 쉽기 때문에 빨리 끝낸다. 그가 끝나자 그는 공동 목욕탕으로 가서 혼자서 목욕을 한다. 그는 이리나가 혼자 목욕하는 목욕탕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츠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다가 이리나와 반나체로 부딪힌다. 그녀가 온수 욕조에서 나올 때 다음 장면에서는 사토시가 마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편 주방 주변의 분위기는 경쟁적이며 모두가 제 시간에 50인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메구미는 제 시간에 20인분을 끝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보디빌더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한다. 이리나와 부딪힌 직후 츠마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몸을 굽힌다. 이리나는 그를 밀치고 스스로 일어난다. 츠마는 가벼운 말투로 시작하며 여행을 위해 산 카드게임에 대해 이린에게 이야기한다. 이리나는 츠마처럼 이상한 사람과 노는 게 싫어서 찡그린다. 그녀는 그를 밀치려 애를 쓰지만 사실 츠마는 이미 그녀가 즐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리나의 비서가 그녀를 확인하러 나타나고 츠마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화를 내며 츠마를 쫓아내고 나서 주인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이린에게 가져오라고 했던 카드게임을 이미 샀다고 말하며 이제 대회를 마쳤으니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리나는 치마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카드 게임을 한다는 생각에 찡그린다. 한편 치마는 거의 나체로 목욕탕 쪽으로 걸어가다가 리조트의 감독인 진을 만나 그의 근육질 몸을 스트레칭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처음에 치마는 그 남자가 조금 무섭지만 결국 진에게 마음이 열리고 목욕에 합류한다. 그들이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진은 츠에게 작년에 있었던 도전에서 일찍 탈락했던 동급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그 사람은 엘리트 심 도전에서 7위인 사토시다. 츠마는 이 사실에 조금 놀라며 자신보다 훨씬 일찍 도전을 끝낸 일인에 대해 생각한다. 진은 요리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꼭 누군가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리나는 아카데미 원장의 손녀로서 한동안 아카데미와 일본 전체에서 신동으로 알려져 왔다. 비록 그녀는 아직 초보 단계지만 진은 언젠가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나아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타쿠미가 나타나 츠에게 자신보다 먼저 끝내라고 도전한다. 진은 자신이 목욕에 너무 오래 입돼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목욕탕을 나간다. 밖으로 나가는 도중 그는 타쿠미가 츠마를 유키이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약간 의심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하루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몇 시간 후 모든 사람들이 50인분을 다 먹고 각자의 방으로 가기 전에 목욕탕으로 향해 유키, 메구미,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소녀는 1박에 8만엔짜리 방에서 뛰어놀며 이런 호화로운 방을 경험할 줄은 몰랐어. 곧 모두가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고 몇 분 동안 카드 게임을 하게 돼. 그 후 몇몇은 잠이 들고 메구미, 츠마, 이부사키, 마지막 소녀만 깨어 있어. 츠마가 몇 개의 컵을 공중에서 저글링하는 동안 메구미는 오랜 세월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도와준 츠에게 고마움을 느껴.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최선을 다해 더 나아가라고 격려해. 메구미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 다음날 오전 9시 츠마의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시노미야 코지루의 수업을 위해 모여. 수업이 시작되면 그는 9가지 채소로 만드는 테리네 레시피를 보여주고 몇 가지 더 설명한 후 그날의 주요 규칙을 알려줘.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서로 돕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그들에게는 3시간이 주어지고 그의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와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야 해. 카운트가 시작되자마자 메구미를 포함한 모두가 채소를 챙겨 9번째 채소를 고를 시간이 되자 메구미는 당황해. 그녀는 콜리플라워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색이 변한 것만 발견해. 그녀는 멈춰서 콜리플라워에 남아있는 색을 보존할 방법을 고민해. 그때 그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해. 한편 코지루는 두 학생이 서로 돕는 걸 보고 그들을 모두 앞에서 퇴학시켜. 메구미는 머리를 정리하고 콜리플라워를 데칠 때 사용할 식초를 적당히 측정해. 시간이 흐르고 여러 학생들이 정신을 잃어가 시간이 다 되자 코지루는 모두를 멈추고 그들의 음식을 맛보기 시작해. 첫 번째 사람의 요리를 맛본 그는 그를 퇴학시켜. 몇몇 학생들 뒤에 치마가 나오고 그의 시그니처 요리로 시험에 합격해. 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메구미가 자신의 요리를 담고 있는 걸 발견해. 그녀가 요리를 담고 나서 코지루에게 다가가서 한 입 먹게 하고 그녀는 실패해. 메구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의 세계가 무너질 뻔했어. 메구미는 그를 멈추고 왜 그녀의 요리가 실패했는지 물어봐. 코지루는 그녀의 요리는 좋지만 산화된 콜리플라워와 색을 보존하기 위해 식초를 사용한 것은 그의 요리책에 없기 때문에 금지라고 설명해. 그 이유만으로 그녀는 실패해. 그렇지만 그녀의 요리는 꽤 훌륭해. 츠마는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를 멈추고 요리의 질 낮은 콜리플라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불평해. 코지루는 화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나쁜 콜리플라워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츠마는 그에게 반박하고 적어도 메구미의 창의성 때문에 그녀를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해. 이때 코지루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고 츠마가 물러서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해. 츠마도 화가 나서 즉시 코지루에게 요리 배틀을 도전해. 코지루가 지면 메구미의 퇴학을 즉시 취소해주겠다고 해. 츠마의 입에서 요리 배틀이라는 단어를 듣자 코지루와 학생들은 참여를 거부해. 하지만 긴과 히나코가 나타나 요리 배틀을 승인해. 먼저 그들은 코지루, 메구미, 츠마를 과제 장소에서 빼내고 메구미의 테리나 채소를 맛봐. 히나코는 요리를 한 입 먹고 처음에는 즐거워해. 그녀는 코지루에게 돌아서서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물어봐. 코지루는 히나코의 머리를 잡고 그녀가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해 꾸짖어. 그는 긴을 향해 돌아서 이 어리석은 도전을 멈추라고 하네.
그런데 기는 치마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해. 그래서 그는 도전을 공식화하고 오후에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지하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해. 규칙과 조건은 여전히 유효해. 치마와 메구미가 함께 짝이 되어 대결에서 이기면 두 사람 모두 학교에 남게 돼. 그렇지 않으면 즉시 퇴학당할 거야. 치마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며 웃어. 한편 메구미는 슬프게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좋은 치마를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 괴로워해. 치마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이 그녀를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해.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 오후 작업이 끝난 후 몇 분 후 치마의 친구들이 식당에 모여 그의 위치를 걱정하고 있어. 그들은 장난꾸러기 유키히라가 지하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리 배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다음 장면에서 기는 치마와 메구미를 지하로 데려가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명 졸업생들을 만나게 해. 기는 참가자들에게 3시간 이내에 채소를 주제로 한 요리를 준비하라고 말해. 완료되면 그들은 음식을 담아 모든 5명 또는 7명의 심사위원에게 보여줘야 해. 또한 메구미는 대회에서 마스터 셰프가 되고 치마는 수셰프가 돼. 치마는 이에 항의하지만 기는 그게 규칙이라고 말해. 몇 분 후 도전이 시작되고 메구미는 손이 떨리고 있어. 코지루는 메구미의 요리에 비꼬는 말을 하고 자신의 요리를 시작해. 한편 메구미는 코지루의 요리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돼. 치마는 그녀의 초조함을 보고 도와주려 하지만 기는 그에게 수셰프의 역할을 잊지 말라고 해. 치마는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돼. 그가 메구미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쳐서 진정시킨다. 그 후 그는 용기에 대한 연설을 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스탠드에서 요리하고 있는 찌질이의 일을 잊으라고 권한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음식에 집중하고 주어진 재료로 마법 같은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메구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숨에게 실행하라고 제안한다. 그 사이 유키와 메구미와 수마의 친구들이 수마와 메구미가 진행 중인 요리 도전에 대해 듣고 경악한다. 수마는 메구미의 기분을 북돋아주며 즉시 요리를 시작하게 한다. 그들은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빛의 속도로 요리를 시작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다. 수마는 메구미를 최대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녀에게 너무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들은 그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한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쿠지루가 먼저 자신의 요리를 서빙한다. 그는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그들은 요리와 비슷한 몇 가지를 논의하며 요리가 얼마나 잘 생각되었는지 감탄한다. 지는 한 입 베어 물고 이 남자가 요리에 걸었던 마법을 상상한다. 쿠지루의 배경 이야기는 예상대로 힘들다. 학교를 졸업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쿠지루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여행을 갔고 무려 6년 동안 요리의 기초를 익힌 후에야 자신의 식당을 열었다. 진과 다른 심사위원들, 특히 히나코는 달콤하고 짭짤한 채소에서 나오는 콩의 맛을 모두 맛본다. 맛에 여운이 가시자 그들은 메구미와 숨에게 요리를 발표하라고 요청한다. 쿠지루는 심사위원들에게 리뷰를 요청하며 돌아다닌다. 예상대로 모두 그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증언한다. 지는 쿠지루를 다시 살펴보며 그의 말에서 교란의 오만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구미의 요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다. 메구미는 자신의 요리를 들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수업에서 받은 것과 같은 테린을 발표한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메구미가 만든 테린을 보고 무지개 테마 요리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쿠지루는 메구미에게 이것이 그의 요리를 조롱하는 농담인지 묻는다. 메구미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하며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테린을 한 입 빼어 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채소의 부드러움을 음미한 후 심사위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 앞에 놓인 멋진 요리를 칭찬한다. 그들은 재료에서 느껴지는 맛의 폭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맛이 얼마나 완벽한지 감탄한다. 지는 메구미에게 자신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다. 메구미는 힘을 내어 자신의 주요 재료가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구운 토마토에서 왔다고 설명한다. 지는 말린 토마토를 사용하는 화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음식 속 토마토 요리의 맛있음을 인정한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각각 메구미에게 이름을 알려준다. 메구미는 그저 서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음식을 두고 논쟁하는 걸 지켜본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 되자 각 심사위원은 2개의 접시 중 하나에 동전을 놓는다. 하나는 쿠지루를, 다른 하나는 메구미를 대표한다. 메구미는 학교에서의 짧은 시간을 떠올리며 대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안타깝게도
눈을 뜨자 3개의 동전이 쿠지루의 접시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한다. 메구미는 패배를 인정하지만 수마는 입학이 안 된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그는 에이프런을 벗고 메구미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격려하며 대회에서의 긴장을 극복한 것을 축하한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던 쿠지루는 일어나 지하실을 떠날 준비를 한다. 그가 멀리 가지도 전에 기니 자신의 동전을 떨어뜨리며 요리를 인정한다. 쿠지루는 기니 공식적인 심사위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에게 무슨 문제인지 묻는다. 기는 그에게 동전을 던지며 메구미의 요리에서 답을 찾으라고 한다. 쿠지루는 손에 쥔 동전을 바라보며 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쿠지루가 10년 전 프랑스로 떠날 계획을 세운 순간이 회상된다. 그날 쿠지루는 히나코를 포함해 3명의 친구들 사이에 서서 프랑스로 가겠다고 말한다. 당시 히나코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쿠지루는 혼자서 뭔가를 알아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요리 학생으로 모은 모든 돈을 사용해 프랑스로 날아가 6년 동안 일한 후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토츠키 출신의 젊은 쿠지루의 레스토랑 시오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로 성장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초기 몰락은 2명의 직원이 그의 레시피를 방해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쿠지루의 레스토랑은 신뢰를 잃고 평가가 나빠졌다. 그 당시 쿠지루는 전형적인 쾌활하고 친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고객이 줄어드는 걸 보며 그의 얼빠진 직원들 때문에 쿠지루는 엄격해지고 모두를 철권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을 잃고 레시피에 매우 엄격해졌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레시피에 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고하고 오직 자신의 레시피에서 나온 재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 쿠지루의 천재성 덕분에 그는 프랑스에서 최고가 되었고 그 해에 플러스폴상을 수상했다. 이는 쿠지루가 셰프로서의 경력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셰프들에게 정점이라는 것은 없으며 그들은 항상 고객을 위해 새로운 멋진 요리를 배우고 있다. 기는 쿠지루에게 메구미의 요리를 맛보며 한계를 넘어보라고 한다. 쿠지루는 마지못해 요리에서 두입을 먹고 무언가를 깨닫는다. 비록 맛이 그의 요리만큼 깨끗하진 않지만 그는 음식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갑자기 쿠지루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날은 무지개가 떴고 쿠지루의 어머니는 그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갔다. 음식이 그의 마음에 미친 영향을 깨달은 쿠지루는 메구미에게 요리에서 사용한 향신료에 대해 묻는다. 메구미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향신료를 사용했다고 수줍게 설명한다. 쿠지루는 그 순간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결국 기내 논리에 굴복한다. 그는 자신의 동전을 메구미의 접시에 놓고 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히나코도 메구미를 선택하고 칭찬하며 쿠지루가 밖으로 나가는 걸 지켜본다. 그들을 보내기 전에 기는 메구미에게 조언을 해주며 그녀를 바닥에 울게 만든다. 기를 돌아오는 중 긴과 다른 셰프는 대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한 번의 대회로 2명의 셰프를 구한다. 메구미는 입학을 유지하고 쿠지루는 전 세계의 다른 셰프들처럼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을 되찾는다. 집에 돌아온 수마는 메구미를 기숙사까지 배웅하고 쿠지루와의 대회에서 진 것에 대해 벽에 손을 내리친다. 자신의 사무실 창문에서 수마를 지켜보던 기는 수마가 가족 다이너를 위해 더 많은 대회를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 수마가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유키는 하루 종일 전화를 무시한 것에 대해 그를 공격한다. 수마는 인생 최고의 폭행을 당하고 나서 마침내 기분을 전환한다. 다음날 새벽, 사토시는 친구의 캠핑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악몽을 꾼다. 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태를 상상한 사토시는 지옥이라고 표현한다. 다행히도 그것은 꿈일 뿐. 사토시는 기숙사가 비어있고 평소처럼 숨이 가쁜 채로 깬다. 한편 토츠키 리조트의 압박감은 여전히 높아 모든 학생들이 타이머를 이기고 과제를 통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메구미는 놀랍게도 과제를 빠르게 끝내고 시험을 뛰어난 성적으로 통과한다. 그 사이에 수마는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쿠지루 같은 바보에게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반면 이리나는 순식간에 매치업을 이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가는 길에 그녀는 흰머리의 여인을 만나 컨프런트하며 나중에 그녀의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날 밤 유키와 다른 친구들은 기숙사로 돌아온다. 위에서 스피커를 통해 PA가 학생들에게 다음 1시간 안에 홀로 돌아오라고 알린다. 수마와 다른 친구들은 옷을 차려입고 제 시간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체 분위기가 우울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미토와 타쿠미가 숨에게 쿠지루와의 최근 매치업에 대해 이야기하러 다가온다. 그들은 매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팁을 원하며 수마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 후 이리나가 나타나 모두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곧 기니 무대에 올라 학생들에게 다음 시험을 발표해. 학생들은 밤새 놀라운 계란 테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만한 계란 요리를 만들어야 해. 처음에 학생들은 이 시험의 요령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곧 그들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잠을 못 잘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어. 연설이 끝난 후 타쿠미와 아사미는 바로 좋은 레시피를 생각해내고 스마는 이린에게 가서 시험의 아이러니에 대해 자랑해. 스마의 첫 요리가 계란 테마였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그런 요리를 만드는 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어. 곧 이리나의 비서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 다음 장면에서 긴과 셰프 샤펠이 이 시험 동안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그런 가운데 이리나는 자신의 요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향해. 너무 멀리 가지 않기 전에 그녀는 비서에게 카드게임을 도전해. 이리나는 자신의 주방을 나와 스맥의 진짜 계란 요리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그 사이 스마는 만들 수 있는 계란 요리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있어. 아버지와 함께한 다이너 주방의 순간을 떠올리며 몇 가지를 생각해내고 시도해 보기로 해. 그때 타쿠미는 자신의 요리를 마치고 푹 쉴 수 있어. 반면에 메구미는 어떻게 할지 조금 긴장하지만 자신을 진정시키고 좀 더 색다른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침 식사로 만들 최고의 요리를 찾아. 다음날 아침 일찍 앞서 보았던 백설공주 소녀가 스마의 가게에 나타나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를 약간 놀려.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돌아서서 경호원과 부딪혀. 그녀는 그를 약간 꾸짖고 주방을 떠나. 6시 몇 분 전 스마는 홀에에 도착해 요리를 준비할 자리에 자리를 잡아. 그는 이리나 근처에 머물며 자신의 가게를 차려. 그때 이리나가 입을 열어 그를 약간 놀리며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 물어봐. 스마는 심사위원들을 위해 오믈렛 수플레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해. 이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게로 떠나. 몇 분 후 종이 울리고 호텔에 일반 손님들이 홀로 들어와 학생들이 제공할 시그니처 아침 식사를 맛보러 다니기 시작해. PA 시스템을 통해 기는 학생들이 고객에게 총 200인분을 배급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해.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홀은 고객으로 가득 차게 돼. 두 여성이 타쿠미의 가게로 다가와 그의 요리에 대해 묻고 있어. 타쿠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파르메산 치즈가 뿌려진 프리타타 샐러드를 만들어줘. 여자들은 샐러드 볼에서 한 입 먹어보고 그 맛에 감탄해. 그 사이에 3명의 할아버지들이 메구미의 스탠드로 와서 아침을 맛보게 된다. 그들은 메구미의 메추리알과 채소 아침 믹스를 한 입씩 먹으며 그 맛에 감탄한다. 에올에서는 몇몇 고객들이 미토의 요리를 맛보며 그 맛에 매료된다. 스노우 화이트가 미토를 놀리며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날달걀,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콤보를 서빙한다. 미토는 자신의 아침 메뉴가 얼마나 간단하고 무시당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 괴롭힘을 무시하기로 한다. 다른 곳에서는 고객들이 이리나의 시그니처 아침 요리인 에그 베네딕트를 발견한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그녀의 요리는 평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가 한 입 베어 물자 그 맛에 폭발해 놀라며 예전에 식당에서 먹었던 형편없는 에그 베네딕트가 떠오른다. 에그 베네딕트는 훌륭하고 모두가 이리나의 멋진 요리에 감탄한다. 순식간에 그녀는 200인분을 다 만들고 스마는 아직 10인분밖에 못 만들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스마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스마는 자신의 요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란 수플레가 모두 꺼지고 형태가 엉망인 것을 발견한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리나가 그의 요리에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해대자 스마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다. 한편 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학생들이 이 두뇌 게임과 빠른 사고 테스트에서 얼마나 잘할지 궁금해해야 한다. 미토는 150번째 그릇을 판매한 후 자신의 스탠드에 고객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그녀는 스노우 화이트의 스탠드를 바라보며 수십 명이 그녀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미토가 생달걀, 삶은 계란 후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희석된 바닷물과 연어알을 젤라틴으로 묶은 젤리였다. 두 번째 요리는 흰 아스파라거스 무스와 노른자가 가득한 홀랜다이즈 소스, 그리고 계란 밀크쉐이크였다. 고객들은 모두 그녀의 음식을 한 입씩 맛보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상쾌한 맛을 느낀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스탠드로 몰려들어 300인분 이상을 먹는다. 곧
타쿠미, 메구미, 그리고 스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200인분을 다 만든다. 이제 모두 스마가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그가 아침 요리를 고객에게 30분 안에 190인분을 서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스마는 눈을 감고 주변을 완전히 차단한다. 그 후 그는 즉석 요리쇼를 하기로 놀라운 계획을 세운다. 왜냐하면 계란 오믈렛 수플레는 요리한 직후에 먹어야 하는 요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첫 번째 고객인 어린 소녀를 부르고 맛있고 흔들리는 오믈렛에 빨간 크리미한 부드러운 고추 소스를 얹어 서빙한다. 소녀는 한 입 먹고 너무 좋아서 다른 고객들이 그의 스탠드로 오도록 유인한다. 그들 또한 맛있는 수플레를 맛보며 즐긴다. 곧 수십 명의 고객들이 스마의 테이블 주위에 모여 그의 맛있는 오믈렛 요리를 먹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스노우 화이트의 경호원과 스노우 화이트는 도전을 통과하며 스노우 화이트는 380인분을 만들어낸다. 스노우 화이트는 지루함을 느끼며 그 도전을 마친 후 홀을 나선다. 스마는 반면에 자신의 정신과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1분 만에 그는 거의 10인분의 맛있는 계란 오믈렛 수플레를 만들고 그의 음식을 계속 원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서빙한다. 일이나 그의 이웃도 스마가 단 몇 분 만에 얼마나 혁신적으로 변했는지에 놀란다. 진과 쿠지루는 스마를 지켜보며 서로 도블란 표정을 교환한다. 그들은 스마가 최근에 좌절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스마는 자신의 즉석 요리쇼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이리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는다. 남은 시간이 5분이 되었고 스마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며 정확히 3초 전에 200인분을 완성한다. 이로 인해 이리나의 얼굴에는 미소와 찡그림이 교차한다. 심지어 상사들도 스마의 성과에 감명을 받는다. 지는 그날 저녁 스맥에서 발견한 몇 가지를 설명하며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언급한다. 스노우 화이트가 멋진 스맥에 다가가 자신을 나키리 앨리스라고 소개하며 이리나의 사촌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경호원 리오가 몇 초 후 나타나 그녀를 다음 일정으로 부른다. 홀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스맥에 자신의 요리 스타일을 채택하라고 말하며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한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어머니의 연구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음식의 유전자 연구를 하고 더 나은 특성을 갖도록 수정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린에게 돌아서 다시 한번 그녀의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알린다. 이리나는 그녀에게 도전하라고 하고 이것은 앨리스를 여러모로 상처 입힌다. 서로 놀리며 앨리스는 다시 스맥에 돌아서 그의 200인분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비아냥거린다. 스마는 침착하게 그저 실수했을 뿐이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배웠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은 앨리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다가와 스마가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녀는 경호원에게 돌아가 계속 움직인다. 잠시 후 진의 목소리가 PA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음 과제가 4시간 후에 있을 것이라고 알린다. 이 말을 듣고 스마와 다른 사람들은 다음 테스트를 위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로 달려간다. 오후에 과제가 끝난 후 모두가 로비에 다시 모여 진의 또 다른 발표를 기다린다. 이번에는 진이 나와서 학교에서 자퇴한 352명의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록 그들이 불행했지만 그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멋진 축하 연설을 한 후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 더 이상 말하기 전에 졸업생 셰프들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꽃다발을 가지고 도착한다. 1, 2분 후 학생들은 손님이 되어 왕과 여왕처럼 대접받게 돼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큰일 전에 쉴 수 있어. 그들을 보내기 직전 진과 쿠지르가 몇 주 후에 있을 가을 선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유우치로 유키히라가 일본에 도착하고 그의 아들과 수백 명의 다른 학생들이 동문 셰프들의 연회를 즐기고 있어. 그는 폴라스타 기숙사로 바로 가서 후미오가 학생들의 도착을 준비하며 청소하고 있는 걸 발견해. 연회가 끝난 직후 각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각자의 버스에 탑승해 스마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시노미오 쿠지르가 그들 사이에 있는 걸 발견해. 그는 그의 주목을 끌고 메구미와 함께 그에게 다가가 거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가 새로운 목표를 찾았으니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봐. 쿠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해. 그 다음 그는 스마를 레스토랑으로 함께 가자고 영입하려 하지만 다른 스타 동문들이 나타나서 기회를 노려 지는 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뛰어노는 걸 보고 5일 캠프의 다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사실 동문 셰프들은 좋은 셰프를 평가하고 미래의 자신의 식당에 그런 밝은 젊은 스타들을
고용하기 위해 거기 있는 거야. 스마는 그들의 제안에 감사하지만 그는 유키히라, 다이너의 주방장이 되는 게 더 좋겠다고 말해. 모두 그런 말을 한 뒤 그는 배낭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그가 정류장으로 돌아서자 지는 그를 보고 과거에 어떤 사람, 즉 유아 닮은 사람을 알아봐 스마는 밖으로 나가지만 리조트 안에 머리띠를 두고 온 걸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그는 머리띠를 가지러 다시 들어가. 그 순간 이리나는 리조트에 뭔가를 잊어버려서 그녀의 피해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해. 스마는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지만 잘못된 버스에 들어가서 그의 오믈렛 수플레를 좋아해주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사업가와 농장 주인들이었던 노인들은 모두 스맥에 그의 레스토랑이 생기면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해. 스마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다시 밖으로 나가. 안타깝게도 정류장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는 뒤처지게 돼. 몇 분 후 이리나가 나타나 그가 정류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걸 발견해. 그때 그녀의 조수가 그를 위해 호출 한 차로 가자고 부르러 나타나서 스마는 따라가기로 결정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스마는 이리나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무시해. 결국 그녀는 입을 열고 가을 선발 캠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식품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선발 과정에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 언급해. 이리나가 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의 실력은 그녀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부족하니까. 이리나 본인 말로는 선발 행사에서 제공될 요리는 그녀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할 거라고 해. 수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린에게 기숙사에서 뭐 가져가려고 했는지 물어봐. 이리나가 조용히 하라고 해.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감고 호텔에서 가져오려던 물건을 기억해. 그건 주호의 레시피북과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야. 한편 지는 점점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수마가 사실 주호의 아들임을 알아내. 기숙사 멤버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후미오가 그 반가운 손님 주호를 맞이하고 그를 정착시켜. 약 1시간 후 학생들이 기숙사에 도착해서 멋진 후미오를 만나러 가. 그는 그들을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하며 아름다운 요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모두가 놀라게도 주호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걸 발견해. 수마는 조금 당황해하며 아빠한테 기숙사에서 뭐하고 있는지 물어봐. 후미오는 주호를 토치키 요리 고등학교의 동문으로 소개하고 엘리트 세미의 전 부사장이라고도 불러.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 특히 숨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 그는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조차도 그는 아버지의 성이 예전에는 사이바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는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겨. 그 사이에 이시키 사토시가 전설인 주호와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직책을 말해. 반면 수마는 어렸을 때 이상한 전화가 왜 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해. 그날 아침 주호가 학생들을 위해 연회를 끝내고 이들을 대접해. 모두가 멋진 음식 한 입을 먹고 수마의 요리에서 느끼는 음식의 황홀함을 즉시 경험해. 음식을 음미한 후 그들은 모두도 주에게 사용한 재료의 복잡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해. 그는 각 요리에 대한 멋진 설명을 해주고 남녀 모두를 감동시켜. 바로 그때 마루이 중 한 명이 주호의 최악의 요리 중 하나를 한 입 먹고 깨달아. 식사가 끝난 후 후미오가 주호에게 왜 더 이상 열심히 요리하지 않는지 물어봐. 주이치로는 미소 지으며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애가 아니라고 말해. 후미오는 학생들에게 자신과 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줘. 엘리트 10의 1위와 2위인 주아진은 폴라스타 기숙사의 스타들이었고 가끔 대회에 나가서 고객들을 위해 멋진 상품을 가져왔어. 모두가 주아진을 최고로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자. 주가 그들의 기대를 깨고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말해. 왜 졸업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그는 그 이야기는 다른 날로 미룬다고 해. 그날 밤 수마와 아버지는 주가 기숙사에 가졌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는 아들이 토츠키에 있을 때 자신이 살던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는 바닥에 스피릿 포트에서 생긴 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잠에 들어. 그가 떠난 사이 수마는 방으로 돌아가고 방 중앙에 같은 그 흐름을 발견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요리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갑자기 더 밝아지며 성숙해져. 다음날 아침 일찍 주가 아들을 깨우고 주방에 함께 가자고 초대해. 거기 도착하자마자 수마는 아버지 주시로가 그에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요리 대결을 하자고 도전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날 아침 이리나가 자신의 저택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셰프 주치로 유키히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확인하려고 일어나. 다른 한편에서 수마는 열정이 솟아오르며 아버지의 도전을 받아들여. 그날 전날 밤
주는 사토시와 아들의 요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줘. 현재로 돌아와서 후미오와 사토시가 주와 수마가 만들 요리를 심사하러 들어와. 곧 메구미가 아무렇지 않게 주방에 들어와 수마를 잠이 덜 깬 눈으로 바라봐. 무슨 일인지 묻자. 메구미는 최근에 통과한 도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쉬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해. 후미오는 메구미를 세 번째 심사위원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괜찮다고 해. 이제 할 일은 주방에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 가볍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침을 준비하는 거야. 그 후 그녀는 도전의 규칙과 조건을 설명한 다음 모두에게 요리를 시작하라고 해. 시작 신호가 울리자 주와 그의 아들은 각자의 자리로 가서 도전을 시작해. 메구미가 숨에게 다가가서 왜 아버지와 대결하는지 묻자 수마는 6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요리에서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왔다고 해. 메구미가 그가 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수마는 아니라고 대답해. 주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메구미에게 수마가 지금까지 사토 85번 졌다고 말해. 수마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며 재료를 계속 썰었. 후미오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전날 밤 주와 나눈 얘기를 떠올려. 사실 그녀가 이 대결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된 후 후미오는 주에게 수마가 아들이라고 해서 쉽게 보지 말라고 했어. 주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해. 그는 숨에게 한 번도 쉽게 대하지 않았으니까. 요리 대결이 진행되는 동안 수마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재료를 자르고 사과 리조또를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내놔. 맛있어 보이는 요리를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이자 사토시와 다른 두 사람 모두 음식의 상쾌한 향을 즐기고 한 입 먹어보아 리조또의 맛이 그들의 혀에 닿자 메구미는 즉시 사과 숲으로 변신하고 사과 왕자에게 입술에 키스를 받게 돼. 후미와 사토시도 한 입 먹고 그들의 입안에서 아름다운 맛이 충돌하는 걸 즐겨. 사토시는 요리를 다시 점검하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 스마는 그들에게 일반 사과 대신 사과 주스를 사용했다고 설명해. 세 명의 심사위원은 전체 요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지를 감탄하며 완벽한 아침 식사로 만들어졌다고 말해. 그 후 주가 자신의 요리를 가지고 나타나 심사위원들에게 맛보라고 제안해. 그의 요리는 채식 스타일의 라멘으로 진하고 푹신한 육수에 고기 같은 채소가 얹혀져 있어 맛과 풍미를 더해줘. 후미오는 조금 화가 나서 항상 밋밋한 요리로 관객을 지치게 한다고 꾸짖어. 주는 그녀에게 한 입 먹어보라고 재촉하고 그 후에 자신의 실력에 대해 뭐라고 해보라고 해. 후미오는 그의 말을 믿고 라멘 한 입을 먹어봐. 크리미하고 질감이 느껴지는 육수에서 오는 상쾌한 입맛은 성인 남자를 울게 만들기에 충분했어. 후미오, 메구미, 그리고 사토시는 각자 자신의 분량을 끝까지 먹고 심지어 더 달라고 부탁해. 한 시점에서 그들은 주에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해. 주는 자신이 평생 여행한 모든 나라에서 테마를 얻었다고 말해. 판정할 시간이 되자 후미오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치로에게 투표하고 스마는 490번째 패배를 맞이해. 하지만 후미오는 스마의 요리가 심사위원들에게는 가볍고 상쾌했지만 주의 요리가 훨씬 더 상쾌하고 즐거웠다고 인정해. 스마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결국 아버지의 요리 실력에 굴복해. 후미오와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작은 노트에 그들의 대결 내용을 적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봐. 메구미는 여러 번 지고도 여전히 아버지를 초월하려는 스마를 보며 매우 힘을 얻어. 그녀는 최선을 다해 꼭 정상에 도달하겠다고 다짐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는 메구미에게 꼭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싸울 거라고 말해. 주는 대결이 끝난 직후 짐을 챙기고 후미오에게 기숙사를 맡기고 떠나. 그는 몇 마디 조언을 더하고 다음에 만날 때 그녀를 위해 요리하겠다고 약속해. 몇 분 후 이리나는 폴라스타 기숙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주치로가 자신의 차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감지해. 그녀는 즉시 차를 멈추고 누가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안타깝게도 도로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녀는 계속 여행을 이어가 방에 돌아가자 스마의 기숙사 친구들은 그를 꾸짖어.